문제, 3번 문제부터 쭉 풀어봅시다. 자, 3번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기억. 경기 침체했습니다. 경기 침체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이건 시장 위험이야. 시장 위험. 그럼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해당한다. OX? O. 그래서 옳은 지문. 이거 실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니은 금융기관은 인플레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OX? X. 인플레 위험을 은행이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는 변동이자로 가야지. 변동이자로 틀렸고. 디귿. 부채 비율의 증가에 따른 채무 불행 위험을 유동성 위험입니까? 금융적 위험입니까? 금융적 위험이죠. 그래서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리을.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은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 위험도 뭔다? 커진다. 뭡니까? 있습니까? 오. 여기 4개 지문 중에서 옳은 것은 2개네. 기억하고 뭡니까? 리을. 답은 3번.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 잘 나오는 지문들로 구성됐습니다. 또. 자, 4번 문제. 틀린 거. 1번. 요구 수익률이 기대수보다 작을 경우. 어렵다. 요구 수익률이 기대수보다 작다. 그럼 어디가 큽니까? 기대수익이 더 크죠? 그럼 투자이 채택된다. OX? O. 2번.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킨다. OX? X.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킨다. 답은 2번. 3번. 기대수익률이 요구수보다 작을 경우. 기대수익이 작대요. 그럼 요구수익이 더 크죠? 그럼 투자이 기각된다. 1번하고 3번 지문으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4번. 운영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 변동기간 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운영을 잘못. 그래서 사무실의 관리를 잘못했다. 근로자가 파업한다. 영업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다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위험이라고 한다. 5번.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산된 수익률은 무슨 수익이다? 기대 수익률이다. 자, 기대 수익률이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지문이야. 기대 수익률은 다 계산 문제고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 유일한 지문이요. 여기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산된 수익률을 기대 수익이라고 한다.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무슨 값으로 계산한다?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평균이 나오면 기대 수익을 뜻한다. 기대치를 뜻한다. 위험을 처리할 때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 낮춘다. 기하. 보수적 예측 방법. 자, 5번 문제. 옳게 설명된 거 그렇습니다. 1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보다 커야 투자가 유발된다. 요구 수익이 커야 됩니까? 기대 수익이 더 커야 됩니까? 기대 수익이 더 커야 되죠? 틀렸다. 2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클 경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클 경우 기대 수익이 더 크다.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기대되는 수익률이 17이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에 맞춰야 되거든. 그럼 기대 수익이 높으면 장차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 상승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하락한다. 3번. 실현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클 경우는 투자가 채택된다. OX? X. 이걸 또 고민하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실현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클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실현 수익률이 나와서 투자를 채택한다. 투자가 기각된다. 그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죠. 틀린 지문. 틀렸습니다. 4번.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이루어지는데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작을 경우 투자를 하게 된다. 아니죠.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럼 5번. 5번. 뭐요? 옳게 설명된 거 그랬죠? 5번 볼까요? 4번.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기대 수익 요구수보다 작을 경우 투자하게 된다. 틀렸죠? 뭐가 더 클 때 투자해요? 기대 수익이 더 클 때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럼 답은 4번이 아니고 5번으로 가볼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큰 경우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은 점차 상승하게 된다. 됐습니다. 자, 보자고요. 5번 갑시다. 5번 질문.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크다. 그럼 요구 수익이 더 크죠? 기대 수익이 낮죠? 그럼 기대 수익이 낮으면 기대 수익은 앞으로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게 된다. 답 몇 번? 5번. 됐습니다. 자, 6번 문제 갑시다. 네. 1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얘는 아직 제가 정확히 말 안 했지만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 회피도가 강할수록 위험 혐오적일수록 무차별 옥순이 기울기는 급경사. 이건 암기주라 이제 암기. 위험 혐오도가 강할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무차별 옥순이 기울기보다 급경사다. 그래서 1번 옳은 말이고 2번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수익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제한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OX 5.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 3번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수익을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 기대수익을 낮춘다. 자, 보게요. 보수 예측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 투자수익의 추계치가 이게 기대수익입니다. 기대수익이고 기대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이거 투자수익의 추계치 이렇게 나오죠.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걸 보수적 예측 방법. 기하죠. 기대수익이 안 나오고 투자수익의 추계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합니다. 4번 위험조정 할인율법이란 감시해야 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할 정도를 낮추는 겁니까? 높이는 겁니까?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위험조정 할인율법을 사용한다. 할인율법이란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 할증을 높여서 요구수를 높인다. 높은 할인을 적용한다. 다음 몇 번? 4번. 5번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할 없을 때 변동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나왔던 질문인데 좀 이따 평균 분산 결정부 할 때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얘를. 자, 답은 몇 번? 4번. 뭐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문제죠. 자, 7번 문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얘는 자주 빈번하게 나온 건 아니라겠잖아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위험 회피형이 있었고, 위험 추구형이 있었고, 위험 중립형이 있었다. 위험 중립형은 위험 안 따지고 오로지 기대수만 가지고 따져보겠다. 투자하겠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일수록 위험에 대해서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위험 회피형은 보수적하고 공격적이는데 보수적 투자자가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위험 회피형일수록 무차별 옥순이 기울기는 완만이다. 급경사다. 급경사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위험 회피적, 위험 혐오적이란 기대수익이 동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투자를 선택한다. 낮은 투자를 선택한다. 낮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위험 회피적이다. 수익이 똑같다. 그러면 위험이 높은 게 아니라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야 되죠. 답이 1번. 2번 위험 중립형 투자자란 위험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대 수익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유형의 투자자이다. 이게 최근에 감정평가자 시험 나온 지문 그대로입니다. 이게. 3번 위험 수구형,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 못 먹어도 쓰리고 하는 사람들. 4번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혐오도가 큰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 혐오도가 작은 공격적 투자자보다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성이 강할수록 보수적일수록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위험할 확률이 높다. 5번 투자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 요구수익이 상승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투자 가치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 그럼 5번 지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거야. 5번 지문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고 비관계 있고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이 높아지고 비관계 있고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있고 반비례 관계 있고 5번 지문은 위험과 수익은 비례,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거. 답은 몇 번? 1번. 자, 이제 8번 문제로 갑시다. 8번 문제는 이게 기대수익률 계산 문제인데 이런 문제 형태가 30회 때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게 이제 개별 분산의 기대수익률이거든. 근데 개별 분산의 기대수익률 9.4를 준 겁니다. 실제 시험에 여기서 8% 줬다. 8%. 그러면서 여기 들어갈 말 구하란 거예요. 미지수 X를 구하란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구할 때 이렇게 봐봐요. 곱하고 곱해서 뭐가 나왔다? 9.4%가 나왔다 이 소리예요. 의미 되셨죠? 9.4%는 940인가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보면 940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30 곱하기 6 플러스 40
곱하기 x 플러스 좀 선명하게 해볼까요? x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30 곱하기 12 이렇게 되면 몇 나왔다? 940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3, 6, 18, 180 플러스 40x 플러스 360 이게 940. 그럼 40x를 남기고 180하고 360을 이항시켜. 그럼 940에서 180을 빼고 360을 빼고 이렇게. 그러면 40x는 940에서 두 개 빼면 540을 빼버릴 거야. 그럼 남아있는 것은 400. 우리가 구하는 것은 x. 400을 가서 40으로 나눠버려라. 그럼 몇입니까? 10. 여기 들어갈 것이 몇입니까? 10. 선생님 그렇게 하는겨? 이렇게 하는겨? 그 10%. 눈만 크게 뜨면 아무것도 아니다. 응?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개별 자산의 기대수를 관련된 문제. 예,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위험과 수익이 끝났습니다. 위험과 수익이 끝나고